나는 솔직히 요즘에 내 영상들 조회수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재미없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언더독을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들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중에서 하나가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원인과 결과라는 이 하나의 형식적인 틀로 생각을 해요. 주로 과학자들이 어떤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찾겠죠. 그것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원인과 결과?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놈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성공을 했지? 왜 저 여자는 저 남자하고 사귀는 거지? 라고 시작해서 인간은 왜 사는 걸까?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해져요. 이게 호기심이겠죠. 이렇게 어떤 원인을 눈에 보여지는 단순한 관점에서 찾으려고만 하니까 오류에서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마우스가 이렇게 공중을 날아가고 있어. 그 원인이 궁금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우스가 날아가기 이전에 제가 주먹으로 치는 장면을 봤다고 하면 제가 이 마우스를 주먹으로 친 게 날아가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주먹으로 친 장면을 못 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마우스가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 발견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당하다는 이유를 억지로 찾아내고 그 의미를 부여해요. 지금 이 세상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이게 모두 결과예요. 사람도 그렇고 언더독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 존재하는 사물들은 다 어떤 결과예요. 확실한 건 이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윷놀이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던지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나가는 말을 꼭 잡아야 될 때 그게 윷이 나와야지 잡는 상황이에요. 그런 때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자세에 던지는 자세를 신경을 쓰게 되겠죠. 신경을 써서 던졌어. 윷이다. 그러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기겠죠. 조금 전에 던졌던 그 자세를 최대한 기억을 해서 그 강도와 그 각도로 그 스냅으로 던지려고 하죠. 또 던졌어요. 또 윷이에요. 한 번 더 이렇게만 던지면 새 윷이 나올 것 같아. 또 던졌어요. 이번에는 도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밤이 되면 잠을 자죠. 꿈속에서 부모가 죽을 것을 암시하는 꿈을 각 나라의 그 문화에 따라서 꿈을 꾸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빨이 흔들리는 꿈을 꾸면 부모가 죽는다고 하죠.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안심을 하겠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었고 분명히 그 중에 일부는, 아주 일부는 부모님이 죽어요. 사실은 그 꿈을 꾸지 않았어도 부모님들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냥 그게 일치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꿈과 현실이 일치했던 그 소수 몇몇 사람은 이빨이 흔들리는 꿈을 꾸면 부모가 죽는다는 걸 확신해요. 이렇게 해서 꿈은 미래를 암시한다는 이야기가 진실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은 나는 예지몽을 꾸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윷이 던지는 사람의 손을 떠나서 공중에 있는 동안 수많은 우연이 발생을 해요. 부딪히기도 하고 회전을 하고 공기의 저항도 받고 수많은 우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뒹구르다가 도, 개, 걸, 윤, 모, 낙, 이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죠. 그 중에 하나로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 우연히 그 중에 하나가 걸리는 거지 내가 의도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우연으로 나온 것들을 최대한 머리를 써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운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할 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카오스 이론, 복잡계, 양자역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바탕이 뭐였냐? 클린하면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원자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원자가 직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과 부딪혔을 때, 충돌을 했을 때 방향을 갑자기 튼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어떤 게 부딪혀야지 방향을 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논리잖아요. 논리. 그런데 클린하면 현상이 뭐냐면 이유가 없이 방향을 틀어요. 지 혼자.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미친놈 취급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카오스 이론, 복잡계, 양자역학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어버렸죠. 정말 알 수 없이 틀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정전기나 전자기력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어떤 작은 요인들이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어떤 사물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클린하면 현상을 눈으로 보고 싶다면은 원자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밀폐된 그런 방 안에서 먼지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분명히 공기를 차단시켰으니까 상승하는 공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먼지가 상승을 해요. 이유 없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수많은 조합들의 우연의 결과에서 얻어진 거예요. 이 클린하면 현상이 말해주는 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어떤 것을 예측해서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는 불가능하다 라는 그 말이죠. 우연의 그런 조합의 결과인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어떤 나비가 날개짓을 한 번 했는데 그게 미국의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 그 조그만한 우연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들이 쌓이고 해서 그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성공도 어떤 한 요인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들이, 그리고 나쁜 사건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성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봐요.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저 사람한테 확인을 100번을 해도 일정은 앞당겨지거나 더 미뤄지게 돼 있죠. 그 날짜에 맞추는 게 오히려 더 드물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자신이 어떤 통제를 해서 계획대로 일이 풀려간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방법도 틀린 게 된 거죠. 자,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본다면 내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뭘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무한정에 기다리는 자세예요. 커피숍에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으로 실행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아니죠. 클린하면 현상에 따르면 그 성공하는 방법이 오히려 나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하는 시점이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 될 수도 있고 죽고 나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건전해 보이는 성공의 방법을 써먹는다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악화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그래요. 동기부여를 받고 내 자신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빚만 지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요, 실제로는. 그쵸? 제가 바로 앞에 영상에서도 말했었죠. 진짜 구원이 뭐냐? 진짜 새로운 내가 되는 건 뭐냐?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또 예시로 들어볼게요.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종말론을 자꾸 내세우죠. 언제 어느 때가 되면 죽는다. 우리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리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개념이 다 틀린 거죠. 심판의 날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또 카페를 하는 사람이 카운터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하고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기다림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앞에 영상을 다시 보세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모르는 것이 발견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물어보고 또 모르는 게 나오면 또 물어보고, 그런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 여기에는 실패도 포함을 해요. 실패해도 또 해보고 실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걸 또 해보고, 그런 싸움을 하면서 동시에 언제쯤 올 것인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언제 이길 건지 그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 몸이 조금씩 계속 변하게 되고, 이걸 라디오로 예를 들면은 그 주파수를 조금씩 제가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파수가 딱 맞아서 내가 원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딱 나오는 그 순간이 구원을 받는 거죠. 새로운 내가 된 거고, 그게 성공인 거고, 내 자신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싸우고 몰아내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땅, 지금 이 있는 자리가 천국인 거죠. 나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그 집,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긍정인 거지, 물컵에 물이 반쯤 차 있는데 아 반이나 찼네?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말만 하는 거는 진짜 긍정이 아니에요. 현실 왜곡이에요. 그렇게 그지 같은 내 운명, 더러운 내 팔자, 이것과 싸워가지고 아름다워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내 노력으로 아름답게 바꾼 거죠. 그쵸?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싫어하던 부분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것만 남았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말의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도 예전에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 많이 봤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뭐 카드 뉴스 같은 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죠.
근데 그냥 그 진정한 뜻을 모르니까,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내 운명을 아름답게 보라는 거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구나, 아니면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해라, 팔자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그 정도의 그냥 말장난으로 여겨지니까 또 다른 성공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인 거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건데, 제가 말했다시피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진짜 좋은 명언이 그렇게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미 세상의 진리는 다 밝혀져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지금 말한 이 뜻을 알면 남이 돈을 얼마를 벌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차가 뭐든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문장도 보는 사람한테 전적으로 해석이 달려있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이 세상을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보는 세상만큼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타워즈에서 그 요다라는 스승이 말한 게 있죠.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지,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죠. 했으면 끝까지 해라, 무한정으로 기다려라, 이 말인 거죠.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였죠. 자, 결국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던 호기심,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돈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이 벌었을까,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계속 찾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과거의 옛날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한다, 그 사이에는 틈틈이 잡초 제거를 하고 관리를 하고 매일매일 비슷한 일을 하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매년 똑같은 일을 하죠. 그리고 일한 만큼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정복할 수 없는 이 자연의 힘을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그 통제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였죠. 꾸준한 행동, 반복, 살아가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통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고 했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농민으로 태어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다, 양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 농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나는 농민이 싫어, 양반이 되고 싶어 라고 해버리는 순간 불행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현실을 고통으로 바꿔버린 건 내가 돼요. 그 길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양반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 양반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다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자, 이게 현대로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세워지고 그때만 해도 개인의 삶이란 게 크게 인식되지는 않았어요.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개인이라는 그 개념이. 그 전에는 국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갔고 대기업이 주도해 갔고 국가가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됐어요. 결정을 안 해도 됐어요. 내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퇴근해서는 집에 와서 마음껏 쉬는 거예요. 한번 들어간 직장에서 사고만 안 치면 계속 다닐 수 있으니까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됐고 돈 버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집도 정해졌고 학교도 정해졌지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옆에 사람들도 보면은 다 비슷한 경제 수준이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끔씩 뉴스에서 나오는 GDP가 성장했다, OECD 가입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닌데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자긍심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자긍심에 올림픽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을 바꿨다고 보면 돼요. 그 전에도 물론 신분 상승을 노리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직장, 사법고시를 해서 신분 상승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의 그 목적도 개인의 내 삶을 중시하던 것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였죠. IMF가 터지고 나서 사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난 그 뒤에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졌고 해고가 언제든지 가능해지면서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계약직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갑자기 내 삶을 자기 자신이 챙겨야 되는 순간이 오기 시작한 거였죠. 맨날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20살이 되고 나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죠.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자립심이나 독립심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갑자기 큰 자유가 생기고 오로지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때
갑자기 그대 스스로를 고용해라.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란 책으로 구본영 씨가 쓴 책이 딱 등장을 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꼬집어 준 거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해버린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자서전, 위인전이 자기 개발서였는데 이렇게 일반인들도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한 게 이때쯤부터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그런 책을 내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죄인이고 실패자이고 나고자라는 도장을 꽝꽝 찍어버린 거예요. 나는 가만히 하던 대로 하고 있었는데 도장을 남들이 찍어버리고 내 자신이 찍어버린 거예요. 이 문화가, 이 자기개발이란 것들이 나를 그렇게 실패한 사람 취급을 해버린 거죠. 어떤 꾸준함과 반복이란 자세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인식을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반복이란 걸 강조하는 책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좀 있어요. 나중에 진정한 반복이 뭔지를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방법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서 아까 말했죠. 원인과 결과라는 이 사고방식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온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럴듯한 논리로 구성한 그 원인,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스티븐 코비가 하여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프 베조스가 실제로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제가 보여줬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들이 졸업연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번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자,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원인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순간, 헛된 노력을 하는 순간,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고 하는 순간, 성공하는 방법의 강의를 듣는 그 순간 오히려 성공에서 멀어지고 불행을 돈 주고 산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긍정적이고 성공을 하라고 하죠. 절대 아닌 거죠. 다 사기꾼이죠. 오히려 성공,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은 더 급속히 퍼지게 된 거예요. 자살도 많아지고 원인과 결과를 끼워 맞춘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인생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자연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대상 앞에서 겸손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반복하면서 순리에 맞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을 찾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인 거고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그 이전 시대에는 이사를 별로 안 다녔죠. 특수한 경우를 빼고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거의 한 가족이었어요. 옆집 철순의 할아버지가 술 먹고 무슨 짓을 했었는지 이런 식으로 그 집안 사정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김씨네 아들이 뭐 말을 싸가지 없게 하면 저 집 할아버지도 그러더니 자식도 그냥 똑같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 시대에는 다 사는 게 고만고만하니까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게 이 사람의 정체성이 되었죠. 어른한테 대들거나 말 싸가지 없게 하면은 그게 부모님 귀에 들어가서 온 마을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해버렸죠.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혼나고 하니까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했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세를 하려고 했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 다 그 근거도 모르는 사람들, 그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지금 내 보여지는 모습만 중요해 보이고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행동이 아니라 차가 뭔지, 직업이 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요 잠깐 순간에 보여지는 것들, 이게 중요해진 거죠. 자, 이야기가 너무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진짜 원인을 찾을 수도 없는데 찾으려고 하다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원인으로 생각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낸다 해도 클린하면 현상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 성공하는 방법에 집착을 하는 순간 오히려 성공과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삶, 자기 개발, 성공, 돈 이런 건 일시적으로 오는 하나의 문화이지 그 시대를 반영하는 대중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울인 것 뿐이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래 보일 뿐이다 라는 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것들이었죠.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낸 방법,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성공, 돈 외에는 다 실패했다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거죠. 융의 단두대 이거 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실이 뭐 이렇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근데 다들 자기개발서에서는 뭐 이러니까 이래야만 한다, 누가 이러니까 이래야만 한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틀린 논리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개발 강의, 자기개발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더욱더 조장을 해서 자기 책, 자기 강의를 듣게 만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하고 검소하고 그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성공이란 것이 실패라는 문화를 더욱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주동자다. 성공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실패를 더 두려워하게 만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소함과 만족을 가난함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 분야에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책, 강의,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경계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빠이빠이.